자, 이제 개장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MBN골드의 박수범 매니저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자,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시간 개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박수범 매니저의 오늘 승부수 기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한 종목 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오늘 좀 어제 흐름도 좀 좋았는데 오늘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해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다름이 이제 덕산 테코피아라고 좀 들고 나왔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네네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박수범 매니저가 동진 세미캠을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저 위치에서 저거 좀 괜찮을까 했는데 더 막 주가가 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좋은 반도체 쪽도 분위기가 좋고 디스플레이 쪽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 덕산 테코피아 또한 이제 올레드 관련돼서 소재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증착 소재를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2차 전지 전해질에 들어가는 이제 첨가제를 또 만들고 있는데 본격적인 생산은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3분기부터는 내년 3분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선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덕산 테코피아 기술적으로도 현재 흐름 보면 다시 한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앞으로의 수급 움직임들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35,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으로 대응하고 현재가 그냥 매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느낌은 이제 다음 주에 일수를 앞서도 이제 저희 언급했지만 삼성전자 그러니까 CES 2022 그 외계인 영상이 스크린에 가려져 가지고 나오는 그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디스플레이 쪽 의미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하고 외계인, 그다음에 이제 덕산 테코피아, OLED 이쪽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맥락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김신영 연구원은 기업 네, 저도 반도체 가지고 반도체? 왔는데요. 좋죠. 네, 반도체가 내년 주도 섹터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미 네. 반도체 가지고 한미 와봤는데요. 반도체. 네, 반도체 후공정 장비 공정 기업인데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나 EMR 실드가 대표 제품인데 관련해 가지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식각 장비인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EMR 실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차단 기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마이크로소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국산화가 성공을 하게 되면서 국내외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스트릿 그라인더 같은 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출시를 했는데 이게 3차원 반도체 패키지 장비인데 요즘 또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하고 그리고 시장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R, VR에 따른 그 수요 증가에 따라서도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TC본도 장비 승인을 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실적만 해도 3,90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50%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인 ATPSP 지분 가치를 부과하게 되면서 내년을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지분 가치를 얻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 삼성전자나 TSMC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투자를 하게 된다면 동사의 장비의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35,800원에서 3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빨리 얘기해 주셨지만 내용은 충실했습니다. HPSP, 고는 걸 아시네. 네, 상당히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거기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기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분의 기업, 한 분은 덕산테코피아,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문 열러 가시죠.
오늘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개장 전에 원래 기업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네. 포인트와 그다음에 이제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연말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네, 연말을 맞이를 할 때는 이제 저는 1월을 이제 준비를 해보자. 뭐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셨지만 뭐 네. 1월이라고 뭐 내년 1월이라고 하면 좀 멀게 느껴지겠지만 다음 주에 다음 뭐 주. 네. 이거래만 남았으니까 이제 그렇죠. 1월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 변동 이벤트가 해소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개인들의 물량 같이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개인 네네. 투자자들이 사시고 네. 4천억 순매수 코스피, 코스닥은 1,000억 순매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개인들의 수급 동향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겠고요. 함께 살펴야 할 부분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동향도 차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특히 1월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무튼 1월에는 큰 이벤트가 2개가 있는데 CES랑 그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2개 해가지고 바이오랑 IT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그 이벤트성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좋게 나오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반도체, 기판, 뭐 중소형 장비 관련해가지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 많이 쏠리고 있는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뭐 내년 주도 섹터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보겠는 게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좋은 흐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천천히 모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천천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저번 주부터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뭐 시장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관련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보시는 관점을 한번 취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어제부터 시세 다시 분출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시네요. 네. 1월을 기대하자. 네네. 네. 거기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야 뭐 어찌 알겠어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의 얘기나 뭐 대북 관련돼서 얘기나 그건 우리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한미 반도체. 네네, 한미 반도체. 뭐 100원 오르네 오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천천히 그 분할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취해지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내년 천천히 이제 물량 모아가시면서 주가가 그 시세 분출했을 때 함께 올라가는 좀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일 거예요. 한미 반도체는 뭐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자, 변동성 싫어하시는 투자자들한테 적합한 것 같고, 그다음에 박수범 매니저도 이제 포인트와 그다음에 기업 하신 거 점검. 네, 지금 현재 뭐 시장을 보게 되면 뭐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오토에버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덕사 오늘 제가 테코피아를 좀 들고 나왔는데, 네, 뭐 연초에 주목할 것들이라고 이제 전략을 해주셨잖아요. 저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서, 암, 당뇨, 관절염 관련해서 이쪽이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돈이 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관련된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업체든 아니면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업체든 좀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올해 같은 게 가장 좋지 못했던 업종이 보게 되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제약바이오 쪽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들 좀 실제적으로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약바이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대응을 해볼 만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뭐 면역 항암제를 비롯해서 그리고 당뇨 관련된 뭐 이어플로우라든가 그리고 관절염 관련해서는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최근
주식을 배당하겠다, 뭐 그리고 현금 배당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크게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지만 최근 또 뭐 분식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에 따른 뭐 크게 뭐 나온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합병 얘기도 아직까지도 뭐 끝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우리가 좀 제약바이오 쪽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초에는 두 분 다 어차피 이제 연초에 봐야 다음 주니까 다음 주를 대비한 전략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박수호 매니저는 오늘 덕산 테코피아 하셨잖아요. 뭐 시세는 크게 두 종목 다 움직이지는 않지만 뭐 괜찮죠?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이 올레드 쪽으로 대형 패널 쪽으로는 이제 뭐 세계적인 회사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게도 하고도 3조 원 정도의 계약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LG 디스플레이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가 상승 흐름을 잡아준다면 충분히 덕산 테코피아 또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개장을 함께했습니다. 두 분 또 수고해 주셨고요. MBN골드의 박수범 매니저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